인생의 계절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만남도 그 색을 달리합니다. 젊은 시절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설렘이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과의 깊이 있는 대화 한 잔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혹시 최근에 어떤 모임에 다녀오신 후 즐거움보다는 왠지 모를 피로감이나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어떤 만남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 어떤 모임은 과감히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차가운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가꾸기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따뜻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지혜의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의 지혜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서로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선택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비교와 시기, 질투가 가득한 모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얼마 전 자수성가한 한 사업가 친구의 씁쓸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참석하던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바빠 한두 번 빠졌지만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친구들은 처음엔 그를 반기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식사 비용을 그가 더 많이 내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어떤 친구는 내가 성공했으니 이 정도는 사야지라며 노골적으로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성공을 깎아내리거나 은근히 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듯한 농담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무려 67%가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 질투나 시기심으로 인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삶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친구의 성공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녀의 명문대 합격 소식,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 자랑, 결혼한 자녀에게 사준 집 이야기, 축하하는 마음 한편으로 내 자식의 상황과 비교하며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모임의 줄을 이루고 서로를 향한 축하가 아닌 은근한 자랑과 비교의 장이 되어버린다면 그 만남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노년기 상대적 박탈감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이는 결국 소중했던 인간관계를 갉아먹게 됩니다. 만약 어떤 모임에 다녀온 후 유독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현명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은 멀리해야 합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을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피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추억을 쌓던 그 모임이 어느 순간부터 건강을 위협하고 마음의 상처만 남기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라 술을 마실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친구들은 한두 잔은 괜찮다, 분위기 깨지 말라며 억지로 술을 권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국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술기운에 시작된 대화는 과거에 서운했던 일들을 들추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고 다음 날이면 숙취와 함께 후회만 남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출근에 대한 부담이 없어 낮부터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고 혈압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음주는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입원 환자의 상당수가 과음과 관련된 질병 때문이라는 통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강을 해치는 술자리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술잔 대신 찻잔을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는 모임, 아침 일찍 함께 산책로나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임, 주말에 함께 가까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는 문화 모임 등 술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맑은 정신으로 나누는 대화는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주고 다음날 후회 대신 상쾌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셋째,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들과의 만남 후에는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듯한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대화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안부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자식 자랑, 병원 다닌 이야기, 힘들었던 과거사만을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이들은 일방적인 독백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대화의 주제가 항상 부정적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 남에 대한 험담,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어두운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인간관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배나 높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질병의 위험 또한 크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소중한 자원을 누구와 나눌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만남이 나를 계속해서 고갈시키고 있다는 신호가 느껴진다면 그 관계를 재정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넷째,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는 모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와 품격이 깊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월의 흐름이 모든 사람을 더 지혜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강해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무례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한 70대 여성분은 10년 넘게 활동하던 동호회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한 회원의 무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회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 회원의 외모나 옷차림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모임 장소나 시간을 다른 사람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편의에 맞춰 바꾸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비밀이나 건강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 하나가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고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으시니 이해하자며 넘어가려 했지만 무례함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한 명씩 조용히 그 모임을 떠나갔고
결국 30년 넘게 이어져 온 소중한 모임은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며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례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그런 만남에서는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 나의 정신건강과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째, 본질을 잃고 지나치게 커져버린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5명이서 시작한 소박한 차 모임이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그 시간이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회원이 점점 늘어났고 어느새 10명이 넘는 큰 모임으로 변했습니다. 모임의 규모가 커지자 여러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우선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과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다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회장과 총무를 뽑고 매달 회비를 걷고 경조사를 챙기는 등 각종 규칙과 의무가 생겨났습니다. 순수한 친목을 위해 시작했던 모임이 어느새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파벌이 형성되고 서로를 견제하는 불편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간관계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곧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몇몇과의 관계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만약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그 본질을 잃고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묘한 상술로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는 모임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료 온천 여행, 효도 관광, 무료 건강 강좌. 이런 달콤한 유혹 뒤에는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리는 위험한 덫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며 접근에 불안감을 조성한 뒤 수백만 원짜리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강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즐거운 여행인 줄 알고 따라 나섰다가 감금에 가까운 분위기 속에서 원치 않는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기 수법에 한번 휘말리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으며 그 정신적 충격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무료나 특별 할인을 내세우며 접근하는 모임은 일단 의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구매나 계약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자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귀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입니다.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원치 않는 만남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나쁜 만남은 우리의 노후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단 몇 명의 좋은 친구만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그 어떤 시기보다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으신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안하고 지혜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